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변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볼까요? 무거웠던 하루의 무게를 잠시 잊고 편안한 자세로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당신을 더 깊은 평온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따스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영리한 토끼와 신탁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잠 못 드는 밤에 저희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느리게 흘러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달빛이 비단처럼 쏟아져 내리는 깊은 숲속, 그곳에는 세상의 시름이 닿지 않는 작은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숲은 자신만의 언어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는 부드러운 노래가 되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나지막한 울음소리는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풀벌레들의 합창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내려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같았죠. 이 고요한 숲의 한가운데 맑은 시냇물이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또르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냇가 곁 커다란 바위 위에는 한 청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 맑고 총명한 기운이 눈빛에 서려 있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민준의 주변으로는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며 그의 책 위로 부드러운 등불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숲의 정령들이 이 젊은 선비의 독서를 돕고 있는 듯한 꿈결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민주는 책을 읽다가도 문득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밤하늘은 그저 까만 도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늘은 또 다른 책이었고 별들은 그 책을 수놓은 무수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는 별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고 달의 표정에서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얼룩 같은 것이었죠. 그것은 며칠 전 겪었던 끔찍한 사건의 잔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오해,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그를 향해 날아오던 돌멩이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시기한 몇몇 악한 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 온 마을을 뒤덮었고 진실을 말하려는 그의 목소리는 그들의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영모를 꾀했다는 끔찍한 죄목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이, 그를 향한 저주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몸을 던져졌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벼랑 끝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민준의 진짜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앉아있는 이 숲속의 안식처는 바로 그 벼랑 아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그의 손길은 아주 느리고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왜 세상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은 선의를 오해하고 악아에 쉽게 동조하는가?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질문들을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냇물 소리가 그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괜찮다, 모든 것은 흘러간단다 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는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손길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 이슬 맺힌 꽃향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자연은 두 팔 벌려 그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눈을 떠 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글자 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숲과 하늘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신뢰와 헛된 명예일 뿐, 정작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맑은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진실을 향한 열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큰 것을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자연의 위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끝에서 다시 살아남았다는 작은 기적. 밤은 깊어갔습니다. 반딧불이의 빛은 더욱 영롱해졌고 시냇물 소리는 더욱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읽던 책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편안히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슬픔을 다 안다는 듯, 그의 외로움을 위로하려는 듯 말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들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반드시 진실을 되찾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숲 전체가 그의 다짐을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잠시 멎었고 풀벌레 소리도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은 그를 위해 부드러운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억울한 누명을 쓴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자연의 품에 안긴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은 한 명의 순례자였습니다. 숲은 그의 이불이 되었고 달빛은 그의 등불이 되었으며 별들은 그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숲의 첫날 밤이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되었다면 민준의 이야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벼랑 아래 그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기적의 순간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당신의 숨소리는 파도 소리가 되고 당신의 심장 박동은 느린 북소리가 되어 이 이야기의 배경음악이 되어줄 겁니다. 사람들의 함성과 저주를 뒤로 한 채 민준의 몸은 벼랑 아래로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일생을 떠올리거나 혹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것은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주 느리고 긴 꿈속을 유영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그의 몸을 때리는 대신 부드러운 공기가 그를 살포시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똑똑히 보기 위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절망적인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들이 마치 길을 안내하듯 그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 이것이 죽음이구나. 생각보다 무섭지 않구나. 민주는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억울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희미해지고 오직 거대한 평화만이 그의 영혼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땅에 부딪히는 순간의 고통을 상상했지만 그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몸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넓고 부드럽고 탄력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나뭇잎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그물망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그 나뭇잎 쿠션 위로 몇 번인가 부드럽게 튕겨 오르다가 이내 아주 편안하게 멈추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받아준 것은 벼랑 중턱에서부터 거대한 팔을 뻗고 있는 천년 묵은 고목의 무성한 가지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지들이 얽히고 설켜 마치 거대한 새의 둥지처럼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몸에는 긁힌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기는커녕 멍든 곳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위로는 까마득한 벼랑의 실루엣이 보였고 아래로는 안개에 휩싸인 계곡이 희미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세상과 세상 사이에 떠있는 작은 섬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외롭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깊은 안도감과 포근함에 휩싸였습니다. 고목의 굵은 가지는 마치 어머니의 팔처럼 든든했고 무성한 나뭇잎들은 차가운 밤바람을 막아주는 따스한 이불 같았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에 가만히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거칠지만 따스한 나무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나를 살려주었구나. 민주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나무가 대답이라도 하듯 나뭇잎들이 부드럽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는 나무의 가장 굵은 가지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은 겸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나뭇가지 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비밀의 정원 같았습니다. 가지 사이사이에는 작은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잠들어 있었고 이름 모를 밤의 꽃들이 은은한 향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바닥에 신비로운 빛의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귓가에 아주 작고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 삐 하는 무언가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굵은 나뭇가지에 갈라진 틈새에 작은 제비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날개 한쪽이 부러진 듯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작은 몸은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제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비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민주는 며칠 전 벼랑 끝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 앞에 무력하게 놓여있던 연약한 존재. 괜찮아. 내가 해치지 않을게. 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매를 찢어 부러진 제비의 날개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에 맺힌 맑은 이슬을 손가락에 묻혀 제비의 마른 부리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비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그의 손가락에서 이슬을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제비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생명의 온기가 그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 거대한 고목 위에서 그는 자신보다 더 약하고 작은 존재를 지켜주어야 할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작은 생명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비를 품에 안고 나무의 가장 아늑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고목의 품에 안겨 작은 제비와 함께 민준의 두 번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혹시 너무 많은 생각들로 시끄럽지는 않나요?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자연이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그것은 태초부터 이어진 치유의 선율입니다. 민준과 작은 제비가 그 선율 속에서 어떻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목 위에서의 밤은 신비로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잠든 시간, 오직 민준과 작은 제비,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나무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품에 안은 작은 제비가 추울까봐 자신의 체온으로 밤새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제비의 가냘픈 떨림이 점차 잦아들고 어느새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민준의 마음에도 파문 하나 잃지 않는 호수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숲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걷히고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자 숲 전체가 영롱한 초록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잠에서 깨어난 제비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부러진 날개는 그의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굶주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목의 가지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나무는 벼랑 아래 시냇가까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고 그는 어렵지 않게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가장 부드러운 풀잎을 골라 엮어 작은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 안에 제비를 조심스럽게 옮겨 눕혔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책에서 읽었던 지식을 총동원하여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작은 열매와 벌레들을 찾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제비도 민준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가져다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그가 떠다준 맑은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민준의 하루는 온전히 제비를 돌보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제비의 상처를 살피고 부드러운 잎사귀로 만든 붕대를 갈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한없이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비에게 책에서 읽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제비의 부러졌던 날개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힘없이 축 늘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비는 이제 민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다가오면 반갑다는 듯 지적이었고 그의 손가락에 작은 머리를 비비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시냇가에서 제비에게 물을 먹여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비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맑고 고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은 너무 놀라 하마터면 제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새가 말을 하다니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비는 다시 한번 똑똑히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평범한 제비가 아니랍니다. 저는 하늘과 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제비입니다. 민주는 경이로운 눈으로 작은 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책에서만 배웠던 그에게 이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목소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제비는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 강물이 노래하는 비밀, 나무들이 기억하는 오랜 역사, 저는 그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맑고 선한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슬픔을 품고 있는지를요. 그 순간 민주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을 이 작은 생명체가 알아준다는 사실에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제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시기,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렸던 절망의 순간까지 제비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리, 이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저 시냇물이 나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민주는 제비의 말에 따라 눈을 감고 시냇물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졸졸졸 흐르는 소리로만 들렸던 시냇물 소리가 이제는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그리고 지혜로운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냇물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상처에 대하여 그리고 치유에 대하여 시냇물은 말했습니다. 나의 물줄기는 수많은 바위와 자갈에 부딪히며 흘러간다. 그 과정에서 상처 입고 깎여나가기도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흐르고 또 흐르다 보면 나의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어지고 나의 물결은 더욱 깊고 단단해진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더 깊어지기 위한 과정이란다. 시냇물은 또 말했습니다. 나의 물은 모든 것을 씻어낸다. 더러운 흙탕물도, 썩어가는 나뭇잎도 나의 흐름 속에서는 모두 정화된다. 너의 마음속 슬픔과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을 붙잡고 있지 말고 그저 나의 물결에 흘려보내렴. 그러면 언젠가 너의 마음도 나처럼 맑고 투명해질 것이다. 민주는 오랫동안 시냇물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그의 상처 입은 영혼에 스며드는 따스한 약과 같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 더 깊어지는 것임을. 진정한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그날 이후 민주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비와 함께 숲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람에게서는 자유를, 나무에게서는 인내를, 땅에게서는 포용을 배웠습니다. 제비를 돌보던 그의 손길은 어느새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손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준과 제비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대자연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 더욱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나요? 그 소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슬픈 흐느낌처럼, 때로는 간절한 속삭임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민준과 함께 바람이 전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바람이 되어 숲을 거닐어 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잊혀진 영혼들의 슬픔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민준과 제비가 함께 지낸 지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제비의 날개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민준의 마음의 상처도 숲의 시간 속에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은 이제 단순한 구조자와 피구조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지혜를 나누고 위안을 얻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주는 제비를 통해 자연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비는 민준에게 나무들이 어떻게 서로 뿌리로 대화하는지, 꽃들이 어떤 향기로 벌과 나비를 유혹하는지, 구름이 어떤 모양으로 비 소식을 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주는 책 속의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 숨쉬는 대자연의 지혜에 매일같이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바람이 유난히 스산하게 불던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비와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이 가득하던 숲에 갑자기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와 모닥불을 흔들었습니다. 제비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디 아픈 것이냐? 제비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지금 바람이 울고 있습니다. 바람이 운다고. 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제비는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더욱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제비는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목소리들이 뒤섞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한스러워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의 목소리입니다. 민준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그의 마음을 덮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제비에게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비는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민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모두 민준을 모함했던 그 악한 자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한 젊은 나그네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지나다가 악당들의 계략에 빠져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께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되뇌며 바람 속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는 꽃처럼 아름다웠던 한 처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악당의 추파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조를 잃었다는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알아달라며
밤마다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바람은 수많은 영혼들의 한 맺힌 사연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악당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쓴 채 죽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원한이 너무나 깊어서 그들의 영혼은 구천을 떠돌며 이 지역에 흉한 기운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마을에 계속되던 흉년과 끊이지 않던 질병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민주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 혼자만의 억울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 악한 자들은 오랫동안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으며 자신들의 배를 채워왔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저 가엾은 영혼들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민주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제비는 민준의 어깨 위로 날아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리,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맑은 영혼과 지혜로운 마음은 그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며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라는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제비의 말은 민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아프고 슬픈 영혼들의 안식을 찾아주는 것,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어 다시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힘도 없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는 이 숲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민준의 마음에 다시 막막함이 피어오를 때 제비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나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숲의 모든 존재들이 나리를 도울 것입니다. 바람이 길이 되어주고 나무들이 증인이 되어주고 땅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며 숲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그의 결심에 답이라도 하듯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쓰러져간 영혼들의 대변인이자 진실을 향한 굳은 의지를 품은 심판자였습니다. 스산하게 불던 바람은 어느새 잠잠해져 그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의 결심을 응원하는 따스한 격려처럼 그 밤 민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차가운 분노 대신 뜨거운 연민과 정의감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다고 느껴지는 순간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민준과 함께 수만 개의 작은 빛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길을 걸어볼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 있다면 그 빛을 따라 조용히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바람이 전해준 억울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고 민준의 마음에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숲을 나가 저 악한 자들의 죄를 밝히고 억울한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결심은 쉬웠지만 길은 막막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 험준한 산세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저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정의를 향한 저의 마음은 진실되옵니다.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이 땅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민준이 눈을 감고 간절한 기도를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앉아있던 제비가 갑자기 푸드득하고 날갯짓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리, 저길 보세요. 민준이 제비가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그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한두 마리의 반딧불이가 그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숫자는 순식간에 수십, 수백, 수천, 마침내 수만 마리로 불어났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땅으로 내려온 듯 온 숲이 황홀한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반딧불이들은 그저 무질서하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의 지휘를 받는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하나의 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숲의 깊은 곳을 향해 어둠 속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빛의 강이었고 희망으로 향하는 황금빛 카펫이었습니다. 민주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꿈인가 현실인가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이 응답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비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날이 망설이지 마세요. 저 빛의 길을 따라가세요. 저들은 숲의 정령들이자 억울한 영혼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길잡이입니다. 저 길의 끝에 나리가 찾아야 할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제비를 어깨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빛의 강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반딧불이들이 부드럽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들며 마치 그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숲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어둡고 스산하게만 느껴졌던 숲길이 반딧불이의 빛 아래에서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거미줄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처럼 반짝였고 이름 모를 밤의 꽃들은 수줍게 고개를 내밀어 그를 향해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주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땅의 감촉을 느끼고 밤의 공기를 호흡하며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숲과 교감하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성스러운 순례의 과정이었습니다. 반딧불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빛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깜빡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였고 그들의 군무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였습니다. 민주는 그 작은 빛들 속에서 거대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시간의 흐름을 잊을 정도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머릿속은 명료해졌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괴를 위해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유를 위해, 화해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영혼들에게는 안식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용서와 평화를 찾아주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길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만 개의 작은 빛들이 자신을 가장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줄 것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확신에 차고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안내자인 반딧불이들을 따라 숲의 가장 깊은 심장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그의 앞길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모든 것이 잠든 시간에도 오래된 돌이나 낡은 나무는 깨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지만 수많은 세월의 이야기를 품고 있죠. 오늘 밤 우리는 민중과 함께 낡은 돌다리가 들려주는 슬픈 메아리에 귀를 기울여 볼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우고 돌의 침묵에 물의 속삭임에 집중해 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위로하고 현재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반딧불이가 안내하는 빛의 길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을수록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반딧불이들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숲속 계곡을 가로지르는 낡은 돌다리 앞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다리 곳곳에는 검푸른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몇몇 돌들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튼튼하게 계곡 양쪽을 잇고 있었습니다. 다리 주변으로는 옅은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달빛과 반딧불이 빛이 안개에 흩어지면서 주변 풍경은 마치 꿈속처럼 몽환적으로 변했습니다. 제비가 민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리, 바로 이곳입니다. 바람이 전해준 첫 번째 영혼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 민준은 숙연한 마음으로 돌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리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다리 한가운데 멈추어 서서 아래를 흐르는 계곡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소리는 유난히 구슬프게 들렸고 물안개 속에서는 누군가의 희미한 흐느낌이 섞여 나오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그곳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비의 도움을 받아 돌다리가 품고 있는 기억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앞에 몇 해 전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나그네 한 명이 보찜을 메고 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향의 늙은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의 악당들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나그네가 가진 노잣돈을 탐냈고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가진 것을 모두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그네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도둑이 아니라고, 이 돈은 아픈 어머니의 약값이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악당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그의 보찜을 빼앗아 계곡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가 자신들을 공격했다며 도둑으로 몰아 마을 사람들에게 고했습니다. 나그네는 아무런 증거도 도와줄 사람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돌팔매질 속에서 이 다리 위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에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세상을 향한 깊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억울한 영혼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밤마다 안개 속을 떠돌며 자신의 결백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기억을 전해들은 민주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그네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제사나 의식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리 주변을 걸으며 유난히 희고 둥근 조약돌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리 한가운데로 돌아와 그 조약돌을 다리 난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그네의 영혼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억울함을 모두 들었습니다. 당신이 도둑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얼마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를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돌 하나를 올려놓는 것 뿐이지만 부디 이것으로 당신의 외로운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마세요. 당신의 원한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해친 자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님의 품으로 편안한 안식의 세계로 떠나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위로와 굳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 주변을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구슬프게 들리던 물소리는 다시 맑고 경쾌한 소리를 되찾았고 어디선가 불어온 따스한 바람이 민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나그네의 영혼이 그의 위로에 감사하며 평화롭게 떠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맑아진 계곡과 환해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억울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차올랐습니다. 첫 번째 매듭을 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습니다. 그를 안내하던 반딧불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슬픔이 잠들어 있는 곳을 향해 민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난간 위에 놓인 흰 조약돌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묵묵히 빛의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없는 동물의 눈빛이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가 더 큰 위안을 주기도 하죠. 오늘 밤 우리는 민중과 함께 온화한 사슴의 인도를 받아 잊혀진 슬픔이 잠든 비밀의 정원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흙처럼 부드럽게 만들고 그 안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씨앗이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돌다리를 떠난 민주는 다시 반딧불이의 인도를 따라 숲길을 걸었습니다. 나그네의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은 한결 가벼웠지만 동시에 앞으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슬픔에 대한 무게감도 느껴졌습니다. 숲은 더욱 깊어졌고 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이 그의 옷깃을 스치고 발밑에서는 마른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반딧불이들이 또다시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길을 만드는 대신 공중으로 흩어지며 무언가를 에워싸는 듯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곳으로 다가갔을 때 숲속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영롱한 빛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짐승의 눈빛이었지만 전혀 사납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온화하고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반딧불이 빛이 조금 더 밝아지자 마침내 그 주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뿔을 가진 아름다운 수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민준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그를 기다려왔다는 듯 깊고 투명한 눈으로 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제비가 민준의 어깨 위에서 속삭였습니다. 나리, 저 사슴은 이 숲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억울한 영혼의 친구이기도 하죠. 저 사슴을 따라가세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슴은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슴의 발걸음은 아주 조용하고 우아했습니다. 마치 숲의 바닥을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빽빽한 덤불도 험한 바위길도 사슴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슴은 민준을 데리고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듯한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터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한때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성한 잡초와 덩굴에 뒤덮여 원래의 모습을 거의 잃어버렸지만 군데군데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돌탑과 작은 연못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슴은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슬픈 눈으로 정원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사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혼자서 돌담의 무너진 틈을 통해 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깊은 한숨이 내려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제비가 말했습니다. 이곳입니다. 바람이 전해준 두 번째 영혼. 꽃처럼 아름다웠던 그 처녀가 마지막을 보낸 곳입니다. 민주는 정원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에 이곳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원은 한 아름다운 처녀가 가꾸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꽃과 나무를 사랑했고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아름다운 꽃들을 이곳에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악당이 그녀의 미모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그녀에게 흑심을 품고 다가왔지만 그녀는 매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악당은 끔찍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처녀가 다른 사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보수적인 마을에서
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순결을 증명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 정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픈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이 아름다운 정원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슬픔과 원망만이 가득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된 민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잡초가 무성한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작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잡초들 틈에서 아주 작고 하얀 들꽃 한 송이가 힘겹게 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꽃들은 모두 죽어버린 이 슬픔의 땅에서 오직 그 꽃만이 홀로 남아 처녀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듯 피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꽃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주변의 잡초들을 걷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메마른 땅을 파서 시냇물을 길어와 그 뿌리에 부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정원을 가꾸던 처녀의 손길만큼이나 다정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는 꽃을 향해 그리고 처녀의 영혼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꽃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순결했는지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결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깊은 외로움을 이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 작은 꽃이 당신의 넋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이 죽어서도 지키고 싶었던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이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꽃의 향기와 함께 당신의 모든 원망과 슬픔을 날려버리고 편안히 잠드소서. 민준이 정성을 다해 꽃을 돌보고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을 전했을 때 또다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차가웠던 정원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흰들꽃에서부터 아주 맑고 은은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정원 전체로 퍼져나가며 이곳에 내려앉아 있던 슬픔의 기운을 부드럽게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폐허였지만 더 이상 차갑고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이겨낸 작은 생명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정원 밖으로 나오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슴이 다가와 그의 손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사슴의 뿔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매듭이 풀렸습니다. 민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화한 사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그를 기다리는 반딧불이의 빛을 따라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우가 여느 때처럼 정원에 물을 주고 있을 때 흙 속에서 아주 작고 여린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 속에서 오직 달빛만을 양분 삼아 피어난 작은 생명, 그 여린 새싹이 진우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 앞에 쭈그려 앉아 한참 동안이나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정원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쟁하듯 새싹들이 돋아났고 달빛을 받아 쑥쑥 자라났습니다. 진우의 마음도 그 새싹들을 따라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꽃봉오리가 맺힌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스승과 함께 정원이 잘 보이는 툇마루에 앉아 숨죽여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오르고 은은한 달빛이 정원을 가득 비추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꽃봉오리가 아주 천천히 소리도 없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활짝 피어난 꽃잎은 마치 달빛을 그대로 빚어 만든 것처럼 눈부신 순백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순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맑고 청아한 향기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꽃을 시작으로 정원의 모든 꽃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버려졌던 황무지는 수만 개의 작은 달들이 내려앉은 듯한 은빛의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진우는 그 황홀한 풍경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땀과 기다림, 그리고 인내가 피워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을 피워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름답구나. 이것이 바로 월광화 옛광란다. 오직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순수한 빛을 피워내는 꽃이지. 스승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진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우야, 네 마음속에는 아직도 뜨거운 불덩이가 자리 잡고 있겠지. 너의 어머니를 앗아간 그 짐승에 대한 분노 말이다. 너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진우는 대답 대신 달빛 아래 빛나는 자신의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스승님, 예전에는 그저 그 짐승을 찾아내어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이제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로잡고 싶습니다.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흩어진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억울하게 희생되는 이가 더 이상 없도록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싶습니다. 저 월광화처럼 제 힘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순간 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복수심이라는 뜨거운 용암은 세상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강철로 변했습니다. 소년의 맹세는 청년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스승은 진우의 대답을 듣고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대견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너만의 꽃을 피웠구나. 이제 때가 되었다.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하거라. 당신의 마음속에도 혹시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어두운 기억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그 기억의 땅에 작은 씨앗을 하나 심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밤 달빛과 같은 위로의 물을 주세요. 언젠가 그곳에서 당신도 몰랐던 당신만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이제 편안히 당신의 꿈의 정원을 가꾸어 보세요. 밤이 더욱 깊어갑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제 현실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이야기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유유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을 내려가기 전 스승이 진우에게 건넨 마지막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한 것, 바로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빛 정원에서 자신의 길을 찾은 진우에게 스승은 마침내 하산을 허락했습니다. 산을 내려간다는 생각에 진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때가 되니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스승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을까? 출발을 하루 앞둔 밤, 스승은 진우를 데리고 암자 아래쪽에 있는 깊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아 계곡의 바위들과 흐르는 물이 온통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물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진우야, 스승이 먼저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일이면 너는 이 산을 떠나 네가 있어야 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겠지.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산의 숨결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달빛 정원을 통해 인내와 기다림의 지혜를 가르쳤다. 하지만 네가 세상에 나가 마주할 시련들은 이 깊은 산속에서의 수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스승은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강과 같아서 온갖 것들이 뒤섞여 흘러간단다. 맑은 물이 있는가 하면
흙탕물도 있고 순리를 따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영리를 행하는 이도 있지. 너는 그 거친 물살 속에서 너 자신을 잃지 않고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네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스승은 손을 뻗어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물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진우는 스승의 말에 따라 소리내어 흐르는 시냇물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졸졸졸 끊임없이 흐르는 물, 바위를 만나면 부딪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휘감아 돌아갔습니다. 웅덩이를 만나면 조급해하지 않고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운 뒤에야 다시 흘러갔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물의 흐름을 영원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보아라.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여린 존재처럼 보이지. 손으로 움켜쥘 수도 없고 칼로 벨 수도 없다. 하지만 저 부드러운 물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기도 하단다. 스승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을 타고 낮게 울렸습니다. 저기 저 단단한 바위를 보거라. 당장은 물이 바위를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수천, 수만 년의 세월이 흐르면 저 끊임없는 물줄기는 마침내 저 단단한 바위를 닳게 하고 구멍을 뚫고 끝내는 모래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능제강 요는지경, 즉 부드러움이 능히 강함을 이긴다는 이치다. 진우는 스승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제껏 진우가 생각한 강함이란 단단하고 날카롭고 부서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전혀 다른 강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산을 내려가 만나게 될 악어은 아마 저 바위처럼 단단하고 거대해 보일 것이다. 너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부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이 밤의 시냇물을 기억하거라. 서두르지 마라. 정면으로 부딪혀 너 자신을 부서뜨리지 마라. 스승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물처럼 되어라. 때로는 돌아갈 줄 아는 지혜를,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져라. 너의 목표가 뚜렷하다면 강물의 흐름이 결국 바다에 닿듯이 너의 의지도 결국에는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방법은 그것보다 더 단단한 강함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고 녹여버릴 수 있는 더 큰 부드러움이다. 스승의 가르침은 진우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앗아간 호랑이 우물. 그 존재는 분명 거대하고 강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존재와 맞서기 위해 진우는 자신을 더욱더 단단한 칼날처럼 갈고 닦아야 한다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은 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흐르는 강물이었습니다. 또한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기에 만물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상선약수, 정산, 즉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는 뜻이다. 네가 큰 힘을 갖게 되더라도 결코 교만해지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어 백성들의 가장 낮은 곳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도리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은 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복수심의 마지막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씻어내 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히 악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처럼 세상의 낮은 곳을 흐르며 상처 입은 이들을 보듬고 굳어버린 것들을 녹여내어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스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자꾸나. 내일은 먼 길을 떠나야 하니 이만 쉬는 것이 좋겠다. 암자로 돌아오는 길, 달빛이 두 사람의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을 길러주고 가르쳐준 스승의 뒷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왜 그러느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 하지 마라. 그저 네가 배운 것을 세상에 나누어 주거라. 네가 하나의 맑은 물방울이 되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맑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보답이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물처럼 되어라. 그 말은 앞으로 진우가 살아갈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도 이 밤의 시냇물처럼 고요히 흘러갑니다. 하루 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던 단단한 걱정거리들이 있다면 억지로 부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편안한 호흡이라는 부드러운 물결이 그 걱정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단단했던 걱정들도 어느새 닳아지고 씻겨나가 당신의 마음에는 평온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깊은 잠의 바다로 편안히 나아가세요.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따스한 불빛 하나가 더 큰 위로를 줍니다. 함께 말없이 모닥불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민준과 함께 숲속의 작은 모닥불가에 앉아볼 겁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담긴 오래된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잊혀진 정원을 뒤로하고 민주는 다시 숲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두 영혼을 위로해 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슬픈 이야기들을 마주할수록 인간의 악의가 얼마나 깊고 잔인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딧불이들이 그를 이끈 곳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동굴 앞이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는 따스한 주황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구수한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풍겨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동굴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는 한 노인이 모닥불 앞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에 등에는 지게를 벗어놓은 것으로 보아 나무꾼인 듯 했습니다. 그는 모닥불에 무언가를 굽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늙은 개 한 마리가 조용히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동굴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자 노인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밭고랑처럼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밤 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젊은이가 어인 일로 이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는가? 이리 들어와 불이라도 쬐고 가게나.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경계심을 풀고 조용히 동굴 안으로 들어가 노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구운 감자 하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민주는 감사 인사를 하고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동굴 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모닥불이 타는 소리와 늙은 개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민준이 감자를 먹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평화와 위안을 주는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의 얼굴을 보니 마음에 큰 시름이 있는 듯 하구먼. 민주는 놀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노인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이야기, 숲속에서 제비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노인은 민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놀라거나 의심하거나 섣부른 충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눈으로 모닥불을 바라보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노인은 불쏘시개로 모닥불을 뒤적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실이란 말일세. 저 모닥불 속의 불씨와 같은 것이라네.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자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뒤집어쓰고 아무리 어둠 속에 깊이 묻혀 있어도 그 안에 살아있는 불씨만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타오르는 법이지. 작은 바람 한 점만 불어주면
그 불씨는 순식간에 모든 죄를 날려버리고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불길이 될 수 있다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지금 그 불씨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자네의 그 진실된 마음이 바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바람이라네. 노인의 말은 민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떻게 악당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적인 문제에만 골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말을 듣고 나니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굳은 마음. 민준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게나 성급한 바람은 오히려 불씨를 꺼뜨릴 수 있는 법.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기다리는 지혜라네. 억지로 죄를 해치려 하지 말고 바람이 불어올 가장 좋은 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네. 그 말과 함께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게를 짊어지고 잠든 개를 깨웠습니다. 나는 이제 가봐야겠네. 젊은이도 이 불이 꺼지기 전에 잠시 눈이라도 붙이게나.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어 보이니 노인은 민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미소 한번 지어 보인 뒤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민준은 동굴에 홀로 남아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평범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숲의 지혜를 품고 있는 현자였고 어쩌면 그를 돕기 위해 나타난 숲의 정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노인이 남기고 간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불씨와 바람,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모닥불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언제나 시끄럽고 폭력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민준과 함께 칼이나 창이 아닌 빛과 소리로 진실을 밝히는 위대한 교향곡을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대 삼아 자연이 연주하는 가장 경이로운 공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닥불가에서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민주는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상쾌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꾼 노인이 남기고 간 지혜는 그의 마음속에 등불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반딧불이들은 이제 그를 어디론가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주변을 맴돌며 마치 그의 명령을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군사들처럼 보였습니다. 제비가 민준의 어깨 위에서 말했습니다. 날이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고 하늘의 별들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세상은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을과 가장 가까운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서는 잠든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몇몇 집에서만 희미한 등불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을을 향해 직접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악당들의 집으로 쳐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꾼 노인의 말처럼 때를 기다렸고 바람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바람의 정령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여, 나의 목소리가 되어다오. 나의 말이 아닌 진실의 목소리를 저 잠든 사람들의 꿈속에 전해다오. 그러자 잠잠했던 숲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민준의 주변을 맴돌다가 그의 뜻을 알아차렸다는 듯 마을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마을의 집집마다 창문 틈으로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사람들의 귓가에 바람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나그네의 목소리, 순결을 증명하지 못하고 쓰러져간 처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동안 악당들에게 희생되었던 수많은 영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람은 그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한편의 슬픈 서사시처럼 사람들의 꿈속에 연주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잠결에 뒤척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는 반딧불이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빛의 정령들이여, 나의 눈이 되어다오. 나의 시선이 아닌 진실의 모습을 저 잠든 사람들의 눈꺼풀 위에 그려다오.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빛에 부시되어 밤하늘이라는 검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악당들이 나그네의 보찜을 빼앗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들이 처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딧불이들은 그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을 한편의 무언극처럼 밤하늘에 생생하게 재현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꿈속에서 그 빛의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잔상처럼 보이던 것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며 그들의 뇌리에 깊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는 땅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지여, 모든 것을 기억하는 증인이 되어다오. 악한 자들이 숨겨놓은 증거들을 달빛 아래 드러내다오. 그의 말이 끝나자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은 마치 거대한 탐조등처럼 마을의 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악당들의 우두머리가 사는 집의 뒤뜰이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땅 속에는 그들이 그동안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재물들과 자신들의 죄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바람의 소리, 반딧불이의 그림, 그리고 달빛의 증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 잠든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의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오직 잠든 사람들의 꿈속에서만 벌어졌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바람이 불고 반딧불이가 많고 달이 밝은 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은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달빛이 비추던 악당의 뒤뜰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땅속에서 증거들이 발견되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악당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남마을 사람들을 피해 밤중에 몰래 마을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민주는 언덕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사람도 다치게 하지 않았고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연의 힘을 빌려 가장 평화롭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진실을 밝혔습니다. 진실의 교향곡이 끝난 후 숲과 마을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마음에도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깊은 안도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격렬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가장 깊은 고요가 찾아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모든 갈등이 해소된 후에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은빛비를 함께 맞아보세요. 빗방울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안의 먼지까지 깨끗하게 씻어내 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악당들이 마을을 떠난 다음 날 새벽, 하늘에서 아주 고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때리는 요란한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은가루를 뿌리는 듯 소리도 없이 내리는 가랑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를 은빛 먼지비라고 불렀습니다. 민주는 언덕 위의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그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의 옷을 흠뻑 적셨지만 그는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씻어주는 듯한 상쾌하고 청량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제비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이 비는 오랫동안 이 땅에 쌓여있던 억울한 영혼들의 한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과 불신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화의 비라고. 민주는 눈을 감고 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톡톡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위로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비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그 향기 속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아침 해가 솟아오르자 세상은 온통 새로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씻겨나간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반짝였습니다. 나뭇잎들은 더욱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냈고 작은 풀꽃들은 저마다 영롱한 물방울을 보석처럼 매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처음 떨어졌던 그 천년 묵은 고목나무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살려주었던 생명의 나무,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나무의 굵은 둥치에 가만히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억울한 영혼들은 이제 하늘 풀고 편안한 안식의 세계로 떠났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다시 마을로 돌아가야 할까? 마을로 돌아가면 그는 아마 영웅으로 대접받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감탄하고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전혀 마을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부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으로 돌아가기보다 그는 이 고요한 숲속에서 자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제비가 그의 어깨 위에서 지적 위었습니다. 나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바로 나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무엇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복수심도 명예욕도 모두 은빛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텅 빈 공간은 불안이 아닌 완벽한 자유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저 하늘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모든 것을 그저 품어주는 저 거대한 하늘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마지막 미련을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숲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고목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을 느꼈고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위대한 자연의 일부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는 해방감. 그 두 가지 감정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평온한 고요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이 아닌 더 높고 더 자유로운 곳을 향한 마지막 여행을. 그렇게 은빛 비가 내린 뒤의 숲속에는 완벽한 평화와 아름다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슬픈 이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성장을 축복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이별도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민중과 제비의 작별 인사를 함께 지켜볼 겁니다. 이별의 슬픔이 아닌 감사와 축복이 가득한 그 순간을 느끼며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세요. 은빛비가 그친 며칠 후
숲은 완연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민주는 매일 명상과 독서를 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고 그의 지혜는 날마다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준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제비의 날개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제비는 더 이상 민준의 어깨 위에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숲속을 힘차게 날아다니며 민준에게 맛있는 열매를 물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게 갠 아침, 제비는 둥지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제비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비를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비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저 넓은 하늘을 날아다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제비가 민준의 손가락 위에 마지막으로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맑은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리, 이제 저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동족들이 있는 남쪽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준은 부드럽게 제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너의 날개가 완전히 나아서 정말 기쁘구나. 부디 몸조심해서 무사히 돌아가거라. 제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나리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나리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셨습니다. 나리 덕분에 저는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또한 너에게 많은 것을 배웠단다. 너는 나에게 자연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었지.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자 친구였단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와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비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나리의 영혼은 이미 저 하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당신의 영혼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가장 위대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친 제비는 민준의 손가락을 박차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제비는 곧장 남쪽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머리 위를 세 바퀴 돌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점점 더 작아지는 제비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제비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민준은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제비가 날아간 저 넓고 푸른 하늘처럼 텅 비고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제비의 마지막 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의식은 자신의 몸을 떠나 하늘로, 구름으로, 바람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준이라는 이름과 육체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숲의 일부였고 하늘의 일부였습니다.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제비와의 이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려준 고목나무에게, 자신에게 지혜를 준 시냇물에게, 그리고 잠시나마 친구가 되어주었던 작은 제비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으로 그리고 이 위대한 자연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온전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더욱 깊은 명상에 잠겨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한 마지막 남은 애착과 미련의 끈을 하나씩 조용히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제 곧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새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별은 그에게 슬픔이 아닌 더 큰 자유를 향한 문을 열어준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달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민준과 함께 부드러운 달빛 속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몸의 경계가 사라지고 당신의 영혼이 달빛과 하나가 되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비가 떠나고 민준에게는 완벽한 고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내면을 향해 그리고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휘영청 밝은 달이 온 숲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빛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려 숲의 바닥에 신비로운 빛의 융단을 깔아놓았습니다. 민주는 그가 늘 앉던 시냇가의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하늘의 달을, 그 맑고 청아한 빛을 자신의 눈 속에 그리고 영혼 속에 가득 담으려 했습니다. 그는 달을 향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이쉬는 숨에 달의 차갑고 맑은 기운이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내쉬는 숨에 자신의 몸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세속의 먼지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의식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체는 마치 껍데기처럼 느껴졌고 그 안의 영혼은 점점 더 가벼워져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달빛이 더 이상 자신의 몸 바깥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속으로 스며들어오고 있는 것을. 은빛 달빛이 그의 피부를 뚫고 그의 핏줄을 따라 그의 뼈 속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의 몸은 점차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안개처럼, 그러다가 점차 맑은 수정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황홀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무한한 공간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느낌. 그의 시야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식 자체가 거대한 눈이 되어 숲 전체를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속에서 동면하는 개구리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가장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잠든 새의 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달빛과 하나가 되어 수억 개의 빛나는 입자로 흩어졌습니다. 그 입자들은 숲 전체에 흩뿌려졌습니다. 어떤 것은 나뭇잎의 이슬이 되었고 어떤 것은 시냇물의 윤슬이 되었으며 어떤 것은 밤의 꽃잎 위에 내려앉은 달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람이 되어 자신의 뺨을 스쳐 지나갔고 시냇물이 되어 자신의 발밑을 흘러갔습니다. 그는 나무가 되어 자신의 등을 받쳐주었고 바위가 되어 자신의 엉덩이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나라는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주와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비가 말했던 가장 위대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인간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숲의 영혼이었고 달빛의 정령이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고요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욕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마을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깊은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함했던 악당들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민주는 그들조차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들의 어두운 영혼 위로 자신의 맑은 달빛을 부드럽게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달이 서쪽으로 기울어질 때까지 민주는
그 황홀한 하빌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이 숲을 지켜온 고목의 기억을 읽었고 태초부터 흘러온 시냇물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탄생, 즉 소멸을 통한 완성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마감하고 우주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위대한 변태의 과정이었습니다. 숲의 모든 존재들이 숨을 죽이고 이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별빛이 우리 눈에 닿기까지는 수억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오늘 밤 우리는 민준의 영혼과 함께 그 아득한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의식을 작은 빛의 입자로 만들고 저 광활한 우주를 자유롭게 유영해 보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달빛과 하나가 된 민준의 영혼은 더 이상 땅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식은 가벼운 먼지처럼, 부드러운 연기처럼 서서히 하늘로, 더 높은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숲이 그의 발 아래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를 살려준 고목나무도, 그에게 지혜를 준 시냇물도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아쉬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존재가 되어 그 모든 것을 품에 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대기권을 넘어 칠흑 같은 우주 공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공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완벽한 침묵과 그 침묵을 수놓은 영롱한 별빛만이 존재했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그저 작은 점으로만 보였던 별들이 그의 눈앞에서는 저마다 다른 색깔과 크기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별은 젊은 용암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어떤 별은 늙은 현자처럼 푸른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영혼은 그 별들 사이를 자유롭게 유영했습니다. 그는 마치 별들의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 같았습니다. 그가 한 별에 가까이 다가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별들은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빛 속에는 수십억 년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늙은 별은 자신이 태어났던 태초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거대한 성운 속에서 수많은 먼지와 가스가 뭉쳐 마침내 뜨거운 불덩이가 되었던 그 장엄한 탄생의 순간을. 어떤 젊은 별은 자신이 품고 있는 행성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행성에는 생명이 싹트고 있고 어떤 행성에는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행성에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고. 민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인간 세상의 역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장대하고 광활한 우주의 서사시였습니다. 탄생과 죽음, 창조와 소멸이 끝없이 반복되는 영혼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는 한 성운을 지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아기 별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거대한 자궁처럼 그곳은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첫 빛을 내기 시작한 작은 별에게 다가가 축복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또 다른 블랙홀 근처를 지났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 거대한 어둠 앞에서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슬픔과 기쁨, 사랑과 미움이 얼마나 작고 찰나적인 것인지를, 그가 겪었던 억울함과 고통도 이 광활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 점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작고 찰나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비록 한 점 먼지에 불과할지라도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내며 이 우주를 구성하는 위대한 일부라는 것을. 그의 영혼은 한없이 넓어지고 한없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울하게 죽은 선비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기억을 품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우주적 의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함했던 악당들의 영혼도, 그들의 어리석음을 동조했던 마을 사람들의 영혼도 이 우주의 관점에서는 모두 길 잃은 가여운 존재들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용서라는 단어조차 무의미해졌습니다.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영혼은 더 이상 목적지 없이 떠돌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들의 바다를 건너 은하수의 강을 따라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행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민준의 영혼이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아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영원한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비춰주고 싶은 따뜻한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떠올리며 이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우주의 모든 기억을 품게 된 민준의 영혼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순수한 빛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그 어떤 감정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오직 맑고 투명한 지혜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은하수를 따라 아주 오랫동안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푸른빛을 내는 작은 행성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지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구의 밤하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그 공간의 한 지점에 조용히 멈추어 섰습니다. 그곳은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자리라는 것을. 그가 그 자리에 머무르기로 결심한 순간 그의 영혼에서부터 새로운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떠돌며 보았던 그 어떤 별의 빛과도 다른 빛이었습니다. 태양처럼 뜨겁거나 달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추운 겨울밤, 방 안을 밝히는 작은 촛불처럼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멀리까지 뻗어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침내 한 점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하게 타오르거나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서 변치 않는 온화한 빛으로 밤하늘을 묵묵히 지킬 뿐이었습니다. 별이 된 민주는 가장 먼저 자신이 떠나온 그 숲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숲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를 살려주었던 고목나무도 그에게 지혜를 주었던 시냇물도 모두 그의 따스한 별빛 아래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밝혀주었던 그 마을도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된 하루를 마치고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도 억울한 마음에 잠 못 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별빛은 잠든 아이의 창가에 머물며 좋은 꿈을 꾸도록 속삭여 주었고 늙은 부모님의 지붕 위를 비추며 그들의 밤이 평안하기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 세상의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자도 구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너무나 캄캄한 절망에 빠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그의 별빛을 보고 작은 희망과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별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늘에는 항상 별이 떠 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는 특별히 밝거나 큰 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빛을 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 노인이 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는 이제 다른 이들의 마음속 불씨를 되살려주는 따뜻한 바람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민준의 길고 긴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밤하늘의 일부가 되어 영원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별은 길잡이 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밤에 길을 잃은 나그네들은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고 마음에 시름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온화한 미소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가장 완벽한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평화 속에서 그는 세상을 향한 가장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그의 변태는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저의 목소리만이 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는 시간. 민준의 영혼이 밤하늘의 일부가 되어가는 이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며 당신의 마음에도 가장 깊은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늘로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별들 사이를 유영하던 민준의 영혼은 마침내 자신을 위한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너무 북쪽이어서 춥지도 너무 남쪽이어서 번잡하지도 않은 밤하늘의 가장 아늑하고 평화로운 한가운데였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오랫동안 민준을 기다려온 것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곳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에서부터 따스하고 은은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미련의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쓰러져간 이들을 향한 슬픔의 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겪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용서한 영혼만이 낼 수 있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밤의 장막을 찢는 날카로운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어둠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길 잃은 나그네의 발밑을 비추어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험한 세상사에 지쳐 잠 못 드는 이의 창가에 머물며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그런 다정한 빛이었습니다. 이제 별이 된 민주는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숲, 그를 구해주었던 오래된 나무, 그에게 지혜를 속삭여주던 시냇물, 그리고 그가 진실을 밝혀주었던 작은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작고 아득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억울한 소문은 이제 잦아들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악한 자들은 스스로의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의 장막 아래 세상은 조용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별이 된 민주는 이제 세상을 직접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그의 빛은 잠든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악몽을 쫓아주는 자장가가 되었고 밤늦도록 바느질하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는 따스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청년의 책상 위를 비추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길은 있다는 무언의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민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빛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빛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방안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혹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작은 불빛들, 그 모든 빛 속에 민준의 따스한 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당신을 지켜주는 수호의 빛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점점 더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낮 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생각들,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모든 걱정들이 민준의 별빛에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따스한 물에 소금이 녹아내리듯 당신의 모든 긴장과 불안이 스르르 풀려나갑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들이쉬는 숨에는 밤하늘의 맑고 평화로운 기운이 깃들고 내쉬는 숨에는 당신 안에 마지막 남은 근심 한 조각까지 실려나갑니다. 한 번 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의 호흡이 밤의 호흡과 하나가 됩니다. 민준의 별빛이 당신의 이마에 부드럽게 닿습니다. 그 빛은 당신의 미간에 잡혀있던 작은 주름을 부드럽게 펴줍니다. 이제 그 빛이 당신의 눈꺼풀 위로 내려앉습니다. 무거웠던 눈꺼풀이 이제는 더 편안하고 아늑하게 감겨 있습니다. 빛은 당신의 뺨을 지나 입가로 흘러내립니다. 당신도 모르게 짓고 있던 옅은 미소를 발견합니다. 평온함 속에서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미소입니다. 따스한 기운이 당신의 목과 어깨로 퍼져나갑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라 뭉쳐있던 어깨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 짐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있으면 됩니다. 빛은 당신의 팔을 따라 손끝으로 흘러갑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남아있던 작은 긴장감마저 사라집니다. 당신의 두 팔은 이제 완전히 무거워져 이부자리 속으로 깊이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슴을 느껴보세요. 심장이 아주 편안하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쿵, 쿵. 마치 세상을 향한 자장가처럼 그 어떤 불안도 초조함도 없습니다. 오직 깊은 안정감만이 당신의 가슴을 채웁니다. 빛은 당신의 복부를 지나 다리로 흘러내립니다. 온종일 당신을 지탱하느라 애썼던 두 다리가 이제 편안한 휴식을 취합니다. 발끝까지 전해진 따스한 기운에 당신의 온몸은 완전히 이완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푹신한 구름 위에 누워있는 듯합니다. 혹은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작은 잎사귀가 된 듯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완벽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밤하늘의 별, 민준이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이 밤이 끝날 때까지 너를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실려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 섞여 당신의 잠결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고요함과 평온함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잠의 강물이 당신의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릅니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강물입니다. 그 강물은 당신의 모든 피로를 씻어주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제 잠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늑한 품입니다. 당신은 깊고 평안한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는 오직 아름다운 꿈과 포근한 휴식만이 존재합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밤하늘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은 매일 밤 길 잃은 이들을 위해 그리고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해 반짝일 것입니다. 잘 자요. 아주 깊이 편안하게.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힘과 맑은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밤 평안한 꿈과 함께 하시길. 오늘 밤 영리한 토끼와 신탁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잠 못 드는 밤에 저희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녀가 숨을 내쉴 때마다 이불은 생명력을 얻었고 그녀의 심장이 뛸 때마다 이불에는 따뜻한 온기가 더해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밤새 그녀를 도와주었던 숲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아갈 무렵 마침내 마지막 한 땀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연의 무릎 위에는 더 이상 평범한 이불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의 숲이 가진 모든 평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나의 작은 우주였습니다. 이불에서는 은은한 달빛과 함께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란초와 박하 향기가 피어올랐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듯한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완성된 이불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지난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슬픔을 넘어 세상 모든 만물과의 깊은 연결과 사랑을 깨달은 자의 감사와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숲이 함께 짜낸 이 꿈의 누비 이불은 그렇게 한 상처 입은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채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쟁에 나간 난군을 기다리던 아내가 부적처럼 쥐어준 것이리라. 하지만 비녀의 주인은 돌아오지 못했고 이 비녀만이 그의 마지막 흔적으로 남아 수백 년을 물속에서 홀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비녀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은 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기다림과 눈물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통해 이름 모를 여인의 애끓는 슬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다른 쇠붙이들과 함께 지게에 넣지 않고 자신의 가슴 가장 가까운 곳 옥조각과 함께 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의 지게는 어느새 기억의 조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게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아픔들을 한 곳에 모아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등 뒤를 감쌌습니다. 마치 들판의 영혼들이 그에게 고맙다고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들판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심하거라. 너희의 아픔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다시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해주마. 그의 약속은 바람을 타고 들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들판의 밤은 아주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치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흩어져 있던 상념과 걱정들도 이제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목 노인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아닌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당신의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 밤 당신을 위로하는 자장가로 다시 태어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깊은 잠이 당신을 기다립니다.